안녕하세요. 오늘은 GFX100S2 리뷰입니다. 후지필름에서 사용해보라고 미리 빌려주셔서 한 달 동안 틈틈이 사용해봤습니다. 한 달 사용 후기 시작합니다. 기존 GFX50S2, GFX100S 바디를 그대로 재탕했습니다. 기존에도 컴팩트했던 바디라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금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주면 신제품 느낌이 더 나서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립 디자인만 GFX102로 통일되게 비샤몬 텍스로 바뀌었습니다. 미감적으로는 그립보다도 변경이 된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약간 새거 같으면서도 새거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립 패턴을 제외하고는 그냥 디자인은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립 자체는 써보면 써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GFX102에서도 봤던 그립이죠. 그립감이 눈에 띄게 형성되었고요. 이게 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모든 방향에서 확실히 덜 미끄러집니다. 이거 들다가 예전 GFX 그립을 만져보면 되게 미끌거리는 느낌입니다. 하여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립 디자인 하나는 잘 바꿨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X마운트에까지 이 그립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X마운트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베이스로 가잖아요. 중형 GFX102를 기준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중형 카메라는 가고요. 그 흐름에 어울리는 잘 디자인된 그립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모델은 약간 과도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바디 금형을 새로 개발할 비용을 아껴서 새로운 센서를 개발하는 데 쓴 것 같고 이 다음 세대는 패밀리 룩으로 바뀔 게 훤히 보이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개선된 장점도 있습니다. GFX100S에 비해서 향상된 화소수의 EVF는 해상도가 좋아진 게 체감되고요. 눈에 띄게 좋아진 팔, 축, 손떨림 방지는 영상 촬영 시에 특히 더 만족스러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 얘기할 때 직접 보여드릴게요. 애초에 처음 나올 때부터 커스텀 다이얼이라든지 시원시원한 상단 인포창, 별도로 나와 있는 스틸, 영상, 스위치 버튼까지 워낙 기존에도 잘 만든 바디라서 딱히 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바디를 재활용하면서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예전 세대 바디이다 보니까 SD카드 슬롯만 2개가 있고 CF 익스프레스 카드 슬롯이 없습니다. 용량이 큰 중형 사진이라면 CF 익스프레스 카드 슬롯이 훨씬 당위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약간 여기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죠? 풀 사이즈 HDMI 포트가 아닌 것도 아쉽고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입니다. 이 외형과 그에 따른 사용성의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새로운 센서와 그로 인한 결과물을 한번 쫙 봐보죠. 근데 그 전에 센서 비교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GFX100S2에 들어간 센서는 GFX102MP CMOS2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센서고 현재까지는 이 바디에만 들어간 신상 센서예요. GFX102에 들어간 센서는 GFX102MP CMOS2HS 센서입니다. 판독 속도가 빨라서 하이스피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기에 들어간 센서는 그 센서보다는 하위 센서이겠죠? GFX100S2 이전 세대인 GFX100S에 들어간 센서는 GFX102MP CMOS 센서입니다. 1세대의 1억 화소 센서인 거죠. GFX50S2에 들어간 센서는 5140만 화소의 센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4개의 바디는 전부 다른 센서를 쓰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GFX102MP CMOS2HS가 나오고 나서 그 아래 단계로 수정되는 이 센서가 나온 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GFX102MP CMOS2HS는 8.0 frames per second 연사가 되는데 얘는 7연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이 정식 출시를 하고 나면 후지필름에서 단종할 거 단종하고 중형 라인업을 한번 정리를 해줄 것 같은데 그때 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센서들끼리 특징과 성능 비교 영상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센서 간 비교가 아니라 이 GFX100S2에 대한 리뷰이니까 계속 진행해 보죠. 역시 사진 퀄리티 하나만큼은 진짜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심도를 얕게 확보하는 것도 너무 수월하게 되고요. 디테일도 너무 좋고 잘 나온 결과물을 본다면 정말 중형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죠. 그럼
이 새로운 센서를 더 비교하기 위해서 GFX 102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거 지금 작업에 투입돼가지고 대신에 GFX 50S2를 가져왔어요. GFX 50S2는 다시 말하지만 5140만 화소 센서이고요. 얘는 1억 화소 센서죠. 그래서 공평한 비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보시면 당연하게도 한 번 더 줌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선명하게 잡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바디에 끼운 렌즈는 이번에 같이 공개가 된 GF 500mm f5.6 RLM5-SWR입니다. 이 렌즈 리뷰까지 잠깐 살짝 곁들여 볼게요. 500mm라는 망원 화각이라 이렇게나 작은 새나 멀리 있는 곳들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중령의 500mm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정도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이 정도로 찍게 합니다. 분명 이 렌즈는 초망원이라 가장 먼저 구입하게 될 그런 렌즈는 아니지만 진짜로 이건 디테일까지 보면 탐이 안 날 수가 없는 렌즈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큰 특징은 렌즈가 정말 생각보다 정말 가볍습니다. 우리 중령 렌즈를 들어보면 이제는 들기 전부터 이게 얼마나 무겁고 후들거릴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게 가볍습니다. 꼭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놀랍도록 가벼워요. 거의 X마운트형 렌즈 무게라고 해도 믿겠어 진짜로. 후지 렌즈에서 몇 안 되는 거대한 후진원 후드도 달고 있고 미리 설정된 초점을 세팅할 수 있는 버튼과 내방향 초점 버튼까지 들어있습니다. 중형 렌즈라 별도의 영상은 만들진 않고 넘어가지만 별도의 영상을 만들고 싶을 만큼 너무 탐나는 렌즈입니다. 이 영상에 촬영된 모든 이미지는 GFX 100S2와 GFX 50S2에 이 렌즈를 물려서 찍은 것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동영상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죠. 영상 역시 기가 막힙니다. 대충 찍어도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선명하고요. 뒷배경을 쉽게 날릴 수 있으니까 원하는 피사체를 집중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초점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부분도 많겠죠. 지금쯤 되니까 중형으로 영상을 찍은 맛이 나는데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분명 프로레스도 촬영할 수 있고 4K 60p, 8K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그거는 외장 SSD를 연결했을 때고요. 내장으로는 4K 30p까지만 찍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건 다음 세대에서 바디의 금형이 바뀌면, 그래서 SD카드 슬롯이 바뀌면 해결될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제 촬영을 하면서 가장 체감되었던 것은 AF 속도였습니다. 여전히 후지 필름 특유의 그 초점 잡다가 힘들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 중형 모델들에 비해서는 AF가 조금 빨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촬영해 보니까 50S2보다는 확실히 빠릅니다. 그런데 AF 모드로 찍었을 때는 아직 원하는 것을 100% 정확하게 찍게 하는 것은 못합니다.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결과물이 기깔나게 나오는데 특히 자연에서는 동물과 같은 경우에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뒤에 배경이 깔끔한 흰색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에 풀들도 바람에 계속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피사체와 배경이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결정적일 때 초점을 잘못 잡는 일이 많아서 그럴 때는 그냥 매뉴얼 포커스를 기본으로 두고 찍는 경우가 더 많았네요. 기존보다 정말 많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고 이제 쓸만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카메라가 후지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형 카메라끼리만 비교하면 비슷한 가격대는 하셀블라드밖에 없지만 중형 카메라의 용도를 보았을 때 상업 촬영이 가능한 성능 좋은 풀프레임 카메라까지 생각한다면 소니 같은 카메라도 기술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카메라랑 AF를 비교하자고 한다면 아직은 멀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팀에서는 상업 촬영을 할 때 중형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는 스튜디오 촬영을 많이 해요. 조명과 피사체, 배경과 시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중형 카메라를 찍기가 너무 수월한 거죠. 이 초점 잡는 부분에서요. 중형 카메라는 찍으면 결과물이 진짜 너무 좋은데 잘 찍기까지 많은 요소들이 딱 맞아야 합니다. 컨트롤 돼야 한다는 거죠. 저희 팀이 후지 중형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후지 색감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큽니다. 그런데 중형으로 오면 이제 더 이상 취미 영역으로 사진을 찍는 재미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아직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프로분들이 아니라면 추천드리기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저희 팀이 후지 중령을 쓰게 된 이유도 결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 시장을 원래는 진짜 일반인에게 준하는 사람들이 범접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후지필름이 계속 가격을 낮추는 전략과 성능을 개선하는 전략을 통해서 점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후지가 이렇게 해줘야 풀프레임 업계도 더 좋은 렌즈와 성능을 가지게 발전하게 될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는 언제나 소비자에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사용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행을 떠날 때 이걸 가지고 갔거든요.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에도 영상을 찍을 때에도 이게 중형 카메라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보통은 중형을 쓰다 보면 아 맞다, 중형이니까 AF 속도가 느렸지, 아 맞다, 이거 중형이니까 겁나 무겁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의미로 이게 중형 카메라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드물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언제 이렇게 컴팩트해지고 불편함 없이 쓸만해졌지 싶었다니까요. 여전히 너무너무 비싸지만 그래서 취미로 눈독을 들이기에는 저도 너무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여전히 크게나 무게도 일상에서 편하게 막 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전처럼 중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중형 카메라가 너무 비싸니까 추천을 드리겠다 뭐 이런 말은 하기 어렵지만 결과물에 한번 빠지셨다면 헤어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형 카메라는 더 사용하기 편해져야 하고 더 구매하기 쉬워져야겠지만 정신 차려보니 놀라울 정도로 단점들이 많이 극복해졌네요. 더 잘할 수 있지만 너무 높아지는 가격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한 감도 있습니다. 아쉽긴 한데 또 형님 뻘인 GFX 100-2를 넘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GFX 100S에 비해 동결이거나 한국에선 심지어 조금 싸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입니다. 1억 화소 중형 카메라에 입문하고 싶다면 이만한 대안은 찾기 힘들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